최근 해외 각지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지에서 의외로 주목받는 국산품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의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건물들 중 상당수가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 지어 올린 건물들입니다. 현재 한국의 건설사들의 시공 방식은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하나같이 독특하고 신기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계도 자체가 잘못되었던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을 멀쩡하게 지어 올려서 전설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피사의 사탑보다도 더 기울어져서 한층 더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고층 건물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타이베이 원오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금융센터로 대만증권 거래소가 들어선 경제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비록 현재 순위에서 밀려나긴 했으나 2004년 지상 101층, 지하 5층의 규모로 지어졌을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손꼽히며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건물을 준공한 회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건물의 기록을 경신한 것 또한 삼성물산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두바이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다른 말로 버즈 두바이는 두바이의 탑이라는 의미로 첨탑을 포함 약 830m의 높이를 자랑하며 현세의 바벨탑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층수로만 따져도 무려 163층이나 되는 이 건물은 준공 당시 3일에 1층씩 올라가는 층당 3일 기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카오 반환 2주년을 기념해 세운 높이 338m의 마카오타워 역시 한국 기업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맑은 날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까지 보인다고 하니 그 높이를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23m의 번지 점프대는 극한의 아찔함에 국내는 물론 해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뤄지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이처럼 단순히 높이만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야말로 저게 가능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경악스러운 건물입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던 미스테리한 랜드마크는 바로 싱가포르에 위치한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입니다. 이 건물은 독특한 모양새 때문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57층짜리 건물 3개가 나란히 서 있으면서 꼭대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건물은 한국이 해외 건설 수주를 시작하고부터 40년 동안에 역사상 최초로 최대 규모의 단일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이 건물은 한국 기업인 쌍용건설이 시공하게 되는데요. 수주액만 해도 무려 9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이 건물은 싱가포르 정부가 그야말로 국가의 사활을 내건 사업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당시 이 일대를 마치 두바이와 같은 복합 리조트 단지로 구성하여 국제적 여행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징성이 필요했습니다.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이 바로 그 부분을 담당, 싱가포르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의 중심이었던 셈이죠. 건설 초기부터 전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규모 자체도 거대했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시공법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피사의 사탑의 기울기인 5.5도보다 약 10배가량, 대략 52도 더 기울어지게 설계됐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관문을 상징하는 사람인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피사의 사탑은 700년간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는 건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친 크고 작은 보수공사 덕분이었습니다. 1173년 착공된 이후 건설 기간만 무려 200년이었던 피사의 사탑은 1372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사 끝에 비로소 완공됐는데 시간이 이토록 지체됐던 이유는 토질이 점토와 모래로 된 연약한 충적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공사 이후 집안 치마로 기울어짐이 처음 발생한 이후 2차 공사에서 보강 작업을 했지만 탑은 계속 기울어졌습니다. 완공 후에도 약 600년 동안 조금씩 기울어져 1990년대 들어서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현재는 비로소 5.5도에서 기울어짐이 멈춰진 상태지만 엄밀히 말해 유지 보수의 힘이었을 뿐 불가사의로 추앙받을 만큼 독특한 건축법이라기엔 분명 무리가 있는 셈이죠. 애초에 피사의 사탑의 전례에서 보듯이 기울어진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시공도 어렵지만 건물을 다 지은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들도 선뜻 자신이 짓겠다며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설계임을 감안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시공사 선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4개의 건설사로 압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새롭고 창의적인 설계도와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설계도 탓에 시공이 어려울 것 같다며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 한 곳만 이거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며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바로 쌍용건설입니다. 당시 쌍용건설은 건축가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서 건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쌍용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비교적 비싼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싱가포르는 한국 기업을 믿고 쌍용건설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수시로 터져 나옵니다. 시공 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기울기가 기울어진 채로 지어야 하는 동쪽 구조물이 8층을 짓기도 전에 붕괴된다는 절망적인 결과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결국 쌍용건설은 긴급 회의에 들어가게 되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 끝에 얻어낸 결론은 비어있는 공간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쪽으로 설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쌍용건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천재적인 발상을 해내며 지지대 없이 그 어려운 공사를 해내게 됩니다. 현수교를 보면 가느다란 수많은 철근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쌍용건설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의 기울기를 지탱한 것입니다. 일반 철근의 5배의 강도를 가진 7개의 철사를 꼬아서 만든 강연선을 골조 벽체 안에 설치한 것이죠. 이 강연선이 건물을 잡아당겨 고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로 인해 발생되는 건물 붕괴의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건물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 지점인 23층에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배치하게 됩니다.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저 극악무도한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낸 쌍용건설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 정점은 바로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다. 건물 3개를 나란히 연결시키는 배 모양의 옥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얹었냐는 것입니다. 쌍용건설의 관계자에 따르면 길이 343m, 최대 높이 16.4m, 전체 무게 6만 톤에 이르는 옥상 스카이파크를 3개의 타워 위에 지붕처럼 얹는 일은 정말 역사적인 도전이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이 배를 옥상에 얹기 위해 반조립 형태로 올려 타워 위에서 마무리 조립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대략 75m 정도의 크기의 700톤을 가진 구조물을 조립한 후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200m 상공으로 올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오죽 어려웠으면 한 개의 철골을 들어올릴 때마다 무려 1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끌어올린 철골 구조의 무게도 무려 7,700톤이나 되었으며 연결해야 할 타워들의 간격도 각각 36m, 37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한국 기업 덕분에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은 싱가포르 하면 바로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쌍용은 여기저기서 수주 잭팟이 터집니다. 현재는 202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두바이의 로열 아틀란티스 리조트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입찰 당시 벨기에의 베식스와 각축을 벌였지만 최종 5대5 합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전체 감독 관리를 쌍용건설이 맡았다는 점인데요. 베식스는 이미 두바이에 여러 차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마리나 베이샌즈 등 랜드마크 시공 실적과 더불어 쌍용건설의 남다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천재적인 발상과 창의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가는 한국인 DNA 덕분에 쌍용건설을 포함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뿌듯한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